2026년 1분기 전 세계 금융시장은 단 하나의 숫자 앞에 멈춰섰습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 57조 2천억 원, 분기단 석 달 만에 벌어들인 수익입니다. 하루 평균 6,356억 원, 시간당 265억 원을 번 셈입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충격적인지 실감이 나지 않는다면 이렇게 비교해 보십시오. 지난해 코스피에 상장된 삼성전자를 제외한 704개 기업의 영업이익을 전부 더하면 약 50조 원입니다. 삼성하나가 코스피 전체를 단 석 달 만에 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무대에서는 어떨까요? 최근 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보면 애플이 약 77조 원으로 1위, 엔비디아가 약 63조 원으로 2위, 마이크로소프트가 약 58조 원으로 3위입니다. 삼성전자는 57조 2천억 원으로 사실상 세계 4위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TSMC는 물론이고 구글, 아마존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삼성은 글로벌 영업이익 순위에서 10위권밖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간격을 단 4분기 만에 좁혀온 것입니다. 연간으로 가면 이야기는 더 극적입니다. 국내 주요 증권사 5곳의 2016년 삼성전자 영업이익 평균 전망치는 304조 원입니다. 시티는 310조 원, KB증권은 327조 원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이 실현된다면 글로벌 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엔비디아가 약 357조 원으로 1위, 삼성이 320조 원, 안팎으로 2위, 아람코 294조 원, 마이크로소프트 245조 원, 구글 241조 원, 애플 223조 원, 아마존 150조 원 순입니다. 대한민국 기업이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빅테크들을 전부 제치고 단숨에 세계 2위로 도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7년 진짜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KB증권은 삼성전자의 내년 영업이익을 488조 원으로 전망했습니다. 같은 시점 엔비디아의 예상치는 485조 원입니다. 단 3조 원 차이로 삼성이 엔비디아를 넘어 명실상부한 세계 1위에 오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맥쿼리는 삼성전자의 2027년 영업이익을 476조 원으로, 노무라는 322조 원으로 각각 제시하며 엔비디아 추월 가능성을 구체적인 수치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 전망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삼성의 반격이 시작되었고 그 속도는 예상보다 훨씬 빠릅니다. 오늘 저는 단순한 기업 분석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왜 2026년이 삼성전자에게 결정적인 해인지, 왜 전 세계 투자자와 기술 전문가들이 지금 이 순간 삼성을 주목하고 있는지 그 핵심을 5가지 근거로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반도체 산업의 지형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그 중심에 삼성이 어떤 이유로 서 있는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의 반도체 전쟁이 누가 더 뛰어난 연산 능력을 가졌느냐의 싸움이었다면 2026년부터는 완전히 다른 질문이 됩니다. 누가 더 완벽하게 모든 것을 통합하느냐. 바로 그것이 이 시대 반도체 패권의 본질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세계 유일의 원스톱 AI 반도체 솔루션 능력입니다. 엔비디아는 뛰어납니다. 아무도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는 설계만 합니다. 실제 칩을 만드는 공장은 없습니다. GPU를 생산하려면 TSMC에 위탁해야 하고 메모리는 SK 하이닉스나 삼성에서 따로 공급받아야 합니다. 엔비디아의 연간 매출이 약 290조 원, 영업이익률은 66%에 달하지만 이 이익 구조 자체가 삼성 같은 파운드리와 메모리 공급사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유지될 수 없습니다. 삼성은 다릅니다. 로직 반도체 설계, 메모리 생산,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까지 전부 자체적으로 해결합니다. 이것이 바로 IDM 통합 디바이스 제조 방식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모든 것을 한 지붕 아래 갖춘 기업은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 단 하나뿐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HBM사, 즉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AI 연산을 위한 반도체는 단순히 연산 속도만 빠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게 주고받느냐, 즉 메모리 대역폭이 AI 성능의 진짜 병목입니다. 삼성의 HBM사는 초당 11.7기가비트라는 전송 속도를 구현했습니다. 이는 업계 표준 속도를 46% 뛰어넘는 수치로 세계 최초 양산 출하에 성공했습니다. 단순히 빠른 것이 아니라
이 속도를 실제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올해 HBM 출하 증가율은 전년 대비 144% 전망되고 있으며 이 물량의 상당 부분이 삼성의 실적 성장을 직접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삼성은 메모리와 파운드리, 공정 사이의 설계 최적화, 이른바 DTCO를 내부에서 동시에 진행합니다. 메모리 팀과 파운드리 팀이 한 회사 안에 있으니 가능한 일입니다. 이 덕분에 생산 리드 타임이 단축되고 수율과 품질이 동시에 높아집니다. 경쟁사들이 따라가고 싶어도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삼성만의 해자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술업계에서 지금 가장 뜨거운 논쟁 중 하나, 이나노 공정 수율 문제입니다. 그리고 삼성이 그 논쟁에서 게임 체인저로 등장했습니다. 수율이란 무엇인지 간단히 짚고 가겠습니다. 반도체 웨이퍼 하나에서 정상 작동하는 칩을 얼마나 많이 뽑아낼 수 있느냐의 비율입니다. 수율이 낮으면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수지가 맞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반죽을 아무리 잘해도 빵을 절반밖에 구워내지 못한다면 그 빵집은 망합니다. 삼성의 2세대 이나노 공정 SFEP는 최근 수율 70%라는 이른바 골든 임계치에 도달했습니다.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 70%를 기준으로 양산 경제성이 급격히 바뀌기 때문입니다. 70% 아래에서는 생산할수록 손실입니다. 70%를 넘는 순간 이익이 구조적으로 쌓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삼성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률은 43%를 넘어섰으며 범용 D램의 영업이익률은 80%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평택 캠퍼스에서 석유가 나는 수준이라는 말이 업계에서 농담처럼 돌고 있을 정도입니다. 삼성이 이 수율을 달성한 기반에는 GAA, 게이트 오더라운드라는 차세대 트랜지스터 구조가 있습니다. 기존의 핀팻 기술이 미세와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삼성은 경쟁사 TSMC보다 앞서 GAA를 도입했습니다. 초기에는 수율 문제로 고전했지만 2세대 공정에서 결국 임계치를 넘었습니다. 전력 효율은 25% 향상되고 면적은 8% 줄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더 많은 칩을 더 적은 전력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은 데이터 센터와 AI 서버 시장에서 결정적인 경쟁 우위입니다. 세 번째는 어쩌면 가장 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 빅테크들이 TSMC를 벗어나려 하고 있고 그 대안의 최정점에 삼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TSMC는 오랫동안 파운드리 시장의 절대 강자였습니다. 하지만 절대 강자에게는 반드시 따라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격 인상입니다. TSMC의 이나노 공정 단가는 매년 가파르게 오르고 있으며 지정학적 리스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대만이라는 지역 자체가 갖고 있는 지정학적 불확실성은 미국과 유럽의 빅테크들에게 심질한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탈 TSMC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최대 수혜자가 삼성 파운드리입니다. 가장 강력한 신호탄은 테슬라와의 계약입니다. 테슬라는 삼성과 16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4조 원 규모의 AI6 칩 수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테슬라가 삼성의 공정 능력과 납기 안정성을 검증하고 이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단순한 거래가 아닙니다. 업계 전체에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엔비디아와의 관계도 주목해야 합니다. 차세대 GPU 생산 수주를 위한 최종 성능 평가 단계에 진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삼성 공정으로 GPU를 생산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수주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사실상 삼성이 AI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허브로 공식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퀄컴의 스냅드래곤 팔 엘리트 6세대 물량 확보도 유력한 상황입니다.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규모는 2030년까지 695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시장에서 삼성이 확보하는 점유율이 곧 다음 시대의 영업이익으로 직결됩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을 사용할 생태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삼성은 엔비디아가 절대 가질 수 없는 것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연간 매출 290조 원 중 90% 이상이 데이터 센터, 즉 기업 고객에서 나옵니다. 소비자와 엔비디아 사이의 거리는 멉니다. 하지만 삼성은 다릅니다. 삼성은 이미 수십억 명의 일상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숫자로 말하겠습니다. 삼성 스마트폰은 전 세계 시장에서 연간 20% 이상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삼성 TV는 20년 연속 세계 1위를 기록 중입니다. 여기에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까지 더하면
삼성이 만지는 기기가 전 세계에서 연간 수억 대입니다. 그리고 올해 말까지 이 기기들 중 4억 대의 갤럭시 AI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4억 개의 기기는 곧 4억 개의 AI 접점입니다. 삼성이 만든 AI 서비스, 삼성이 설계한 AI 칩, 삼성이 개발한 AI 기능이 전 세계 소비자들의 손에 쥐어지는 것입니다. 엔비디아가 BEV 시장에 머물러 있을 때 삼성은 소비자의 일상을 직접 장악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피지컬 AI 시대의 본질입니다. AI가 클라우드 서버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손안의 스마트폰에서, 거실의 TV에서, 주방의 냉장고에서 실시간으로 작동하는 시대. 그 시대를 설계하고 있는 기업이 삼성입니다. 이제 5번째이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기술과 시장 점유율이 전부가 아닙니다. 미래를 살 수 있는 돈이 있어야 합니다. 2026년 말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보유하게 될 현금성 자산은 200조 원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안전 자산이 아닙니다. 미래 기술을 통째로 사들일 수 있는 무기입니다. 이재용 회장은 이를 기반으로 로봇, 전장, AI 분야에서 대규모 인수합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신호탄은 이미 쏘아 올려졌습니다. 자회사 하만을 통해 독일 드레프의 ADAS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사업을 15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2조 6천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17년 하만 인수 이후 8년 만에 이루어진 최대 규모의 전장 MA이며 2026년 내 최종 인수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삼성은 디지털 콕핏과 ADAS를 하나의 중앙 컨트롤러로 통합한 세계 유일의 전장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게 됩니다.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시스템 반도체 시장 규모는 2025년 63조 원에서 2035년 189조 원으로 연평균 12%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엔비디아도 이 시장을 탐내고 있지만 메모리부터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이제 ADAS 하드웨어까지 전부 공급할 수 있는 삼성의 구조적 우위는 쉽게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200조 원의 실탄이 있으니 로봇 반도체 시장도 인수를 통해 단숨에 석권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경쟁사들이 수년에 걸쳐 개발해야 하는 기술을 삼성은 돈으로 시간을 사서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임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도 기술, 둘째도 기술, 셋째도 기술, 초격차를 만들라. 이 말이 공허한 구호가 아님을 2026년의 숫자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2025년 연간 영업이익 43조 원이었던 삼성이 2026년 단 한 분기 만에 그 숫자를 뛰어넘었습니다. 연간으로 300조 원을 넘어서고 2027년에는 488조 원으로 엔비디아마저 추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영업이익 순위에서 삼성은 세계 4위, 내년이면 2위, 그 다음 해에는 1위를 넘본다는 시나리오가 구체적인 숫자로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유일의 수직 계열화된 IDM 구조, 이나노 GAA 수율 70% 달성, 탈 TSMC의 최대 수혜자, 4억대 기기를 무대로 한 피지컬 AI, 생태계, 그리고 200조 원의 현금 자산이 만들어낼 MA혁명. 이 5가지 요소가 동시에 작동하는 기업은 지금 이 순간 지구상에서 삼성전자 하나뿐입니다. 엔비디아는 여전히 위대한 기업입니다. GPU 설계 능력은 세계 최고입니다. 영업이익률 66%라는 수치는 인류 역사상 어떤 제조업 기업도 달성한 적 없는 경이로운 숫자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산업의 패권은 설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누가 만드는가, 누가 공급하는가, 누가 소비자와 더 가까운가, 누가 미래를 더 빠르게 살 수 있는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지금 삼성을 향하고 있습니다. 2016년은 삼성전자의 해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삼성이 설계하는 AI 통합 플랫폼 시대의 원년입니다. 분기 57조, 연간 300조, 2027년 488조. 이 숫자들의 끝에는 엔비디아를 넘어선 세계 1위 삼성전자가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낳은 이 반도체 제국의 반격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삼성이 엔비디아를 넘어 세계 1위 AI 플랫폼 기업으로 우뚝 서는 그날까지 저도 여러분 곁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한 분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놀라운 기술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울프 경제학이었습니다.